여러분, 오늘 영상은 절대로 중간에 끊어보시면 안 된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이런 구조, 이런 가격, 그리고 이런 임차인 구성까지 갖춘 근린주택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오늘 소개해드릴 이 물건은 신규 건설 중인 신안산선이 곧 개통이 되면 본 물건의 인근에 전철역이 설치되는데 투자로서는 최고의 입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9년도 완전 신급 건물이 감정가의 절반 가격, 정확히 말하면 23억 7천만 원짜리 건물을 12억 초반대에 가져갈 수 있는 말 그대로 기적 같은 기회입니다. 이 물건은 서울 금천구 독산동 970-30 도로명 주소로는 시흥대로 148길 43에 위치해 있으며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구성된 총 13세대 프림대 주택입니다. 건물은 2019년에 사용 승인된 준신축급 건물로 외관과 내부 컨디션이 매우 양호하고 1층에는 상가가 자리 잡고 있으며 그 외 전체 세대가 이미 임차인으로 꽉 차 있는 안정적인 임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이 건물이 왜 이렇게 구조가 탄탄한지, 그리고 왜 권리 인수금이 단 1원도 없는 물건인지 그 모든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위치한 이 근린주택의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148길 한복판, 유동인구가 폭발하는 골목 상권 안에 위치한 대지 222, 건물 435호짜리 근린주택이 감정가 23억 7천만 원짜리 건물이 현재 무려 12억 1천만 원으로 떨어져 나왔습니다. 감정가의 절반 수준입니다. 서울에서 이런 비율은 사실상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이 건물은 1층이 근린생활시설이고 2층부터는 다중주택으로 구성된 전형적인 수익형 상업주거 복합 건물입니다. 현재 상권 사진에서 보시듯 약국, 식당, 마트, 중국 식품점까지 상권이 빼곡하게 찬 골목 중심이기 때문에 공실 리스크가 거의 없는 구조입니다. 오늘 영상은 서울에서 감정 절반짜리가 왜 나왔는가? 이 건물의 구조와 현황이 어떤 투자 매력을 가지는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그럼 기본 정보부터 자연스럽게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물건은 2024타경 2163 사건으로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148길 43입니다. 감정가는 23억 7,606만 원, 현재 4차 최저입찰가는 12억 1,654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대지 면적은 220.3제곱미터, 평수로는 66.64평이며 건물 전체 면적은 435.91제곱미터, 약 131.86평 규모의 건물입니다. 건물 용도는 1층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위층은 다중주택으로 구성된 근린주택 구조이며 매각기일은 2026년 1월 13일 오전 10시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매각이 진행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 건물의 구조와 주변 환경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건물은 이 외 상권 한가운데서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어내는지 직접 화면을 보시면 바로 이해되실 겁니다. 먼저 건물 외관을 보시면 전체가 깔끔한 신축형 외장재로 마감되어 있고 창문, 베란다 구조, 에어컨, 실외기 배치까지 최근 준공된 건물처럼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1층은 통유리 상가 구조로 되어 있어 음식점, 카페, 디저트샵, 약국 등 어떤 업종이 들어와도 바로 장사가 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2층부터는 원룸 형태의 다중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어 임대 수요가 매우 풍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건물의 가장 큰 장점은 입지입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흥대로 148길은 금천구에서도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생활거리 중 하나입니다. 주변 상권을 보시면 약국, 중국식품점, 감자탕집, 한의원, 휴대폰 매장, 음식점, 마트, 편의점까지 한 골목 안에 빽빽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사람이 끊임없이 오가는 골목이며 상인들이 하루 종일 활발하게 움직이는 지역입니다. 특히 화면에서 보이는 이 골목은 차가 겨우 지나갈 정도로 좁지만 오히려 이런 구조가 소상공인 상권에서는 장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차량보다 사람 중심의 상권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유동인구가 자연스럽게 몰리고 음식점과 상가들의 회전율이 높기 때문에 1층 상가의 공실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또한 주변을 조금만 더 확대해보면 독산 3동 주민센터, 시흥시장, 각종 병원, 약국, 카페, 편의시설까지 모두 도보 23분 안에 밀집해 있습니다.
여기는 단순한 골목이 아니라 독산동 전체 생활권의 핵심 축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건물의 2층부터 4층까지는 모두 원룸 형태의 주거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근처에 대학이나 오피스존은 없지만 상권 중심에 위치한 생활형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지역 상인 직장인 단기 거주자들의 수요가 충분합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총 임차인 15명으로 임대가 꽉 채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건물들은 오래되거나 낡은 건물들로 수리할 부분이 많이 있지만 본 물건은 2019년 8월에 사용 승인된 물건으로 거의 새 건물에 속합니다. 이 말은 오랫동안 누수나 생활에 필요한 문짝, 가전제품 등 오랫동안 고장이 나서 수리할 일이 거의 없다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건물주가 편안한 임대 장사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특히 이 건물은 외관 구조 입지 상권까지 수익형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전부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가의 절반까지 떨어진 지금이 가장 큰 기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경매 물건의 가장 중요한 단계인 권리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단 1cm만 틀려도 수천만 원이 순식간에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정말로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럼 가장 먼저 등기부 등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등기부에는 크고 작은 권리들이 여러 개 보이지만 여러분이 보셔야 할 건 딱 하나입니다. 바로 2019년 8월 6일 농협협동조합 자산관리회사 근저당권 9억 6천만 원. 이 근저당이 이 건물의 말소기준 권리, 즉 경매에서 다른 모든 권리들이 살아남을지 사라질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점입니다. 여러분, 말소기준 권리보다 먼저 잡힌 권리가 있다면 그것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가진 선순위 권리가 되기 때문에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매우 위험한 권리가 됩니다. 하지만 안심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2019년 8월보다 앞서 잡힌 권리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 이 기준보다 앞선 선순위 권리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 건물은 기본적으로 권리 구조가 매우 안전한 물건입니다. 반대로 2019년 이후에 잡힌 가압류, 임차권, 각종 채권들은 참 많이 붙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말소기준 권리보다 늦게 들어온 후순위 권리들입니다. 따라서 경매가 진행되면 전부 소멸됩니다. 여기서 결론이 하나 나옵니다. 낙찰자가 인수할 권리는 단 1원도 없다. 여러분, 권리 분석은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 70%가 끝난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크게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많으면 보증금을 인수하는 거 아닌가요? 임차권 설정이 있으면 안전하지 않나요? 절대 아닙니다. 임차권 설정도 선순위일 때만 힘이 있는 것이고 말소기준 권리보다 늦게 들어온 임차권은 그냥 후순위 채권으로 처리됩니다. 배당이 남으면 받고 배당이 모자라면 못 받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매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대항력이 없으면 낙찰자는 보증금을 절대 인수하지 않습니다. 낙찰자가 인수하는 경우는 전입 점유가 모두 말소기준 권리보다 앞서 있을 때뿐입니다. 하지만 이 건물은 그런 임차인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제 임차인들의 권리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법원에서 조사한 내용으로 이 건물에는 총 15명의 임차인이 입주해 있습니다. 제가 전입일 확정일자, 말소기준 권리 날짜를 전부 대조해서 확인한 결과 전입일이 말소기준 권리인 2019년 8월 6일보다 빠른 임차인은 0명, 확정일자가 기준 권리보다 빠른 임차인도 0명, 대항력 있는 임차인 역시 단 한 명도 없음. 즉, 보증금 인수액 0원, 대항력 있는 임차인 0명, 임차인 전원 후순위. 여러분, 결론이 정말 명확합니다. 임차인이 15명이라고 해서 겁을 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건물은 보증금을 단 1원도 인수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대항력이 없으면 임차인들은 돈을 못 받나요? 절대 아닙니다. 임차인은 배당표에서 자기 순위에 맞춰 배당을 받을 수 있으면 받습니다. 하지만 그 배당이 남는지 모자라는지는 전혀 낙찰자와 상관이 없습니다. 배당은 임차인의 권리일 뿐이고 낙찰자는 건물만 인수하면 됩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낙찰자가 인수할 보증금 0원. 모든 임차인은 후순위, 대항력 없음. 권리구조 완전히 깨끗함. 명도도 크게 어렵지 않은 구조. 그리고 여러분이 명도를 준비할 때 참고하시라고 지금 화면에 배당 정보와 임차인 정보 전체를 올려드렸습니다.
설명도 과정에서 필요한 핵심 정보들만 골라서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물건을 실제로 낙찰받았을 때 여러분 통장에서 얼마가 빠져나가고 은행은 얼마를 빌려주며 내 돈은 얼마나 묶이는지 그리고 연간월간 금융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계산의 기준을 다시 잡고 가겠습니다. 이 물건은 서울 남부지방법원 2024타경 2163 사건 금천구 시흥대로 148길 43에 있는 근린주택입니다. 네 번째 매각기일 기준 최저입찰가가 12억 1,654만 600원인데요. 오늘은 여러분께서 이 최저입찰가 그대로 12억 1,654만 원 정도에 낙찰받으셨다고 가정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가정이 있습니다. 이미 주택 한 채를 가지고 계신 1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인 서울 금천구에 있는 이 건물을 추가로 취득하는 상황을 가정하겠습니다. 대출은 현재 1015대책 이후 규제에 맞춰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LTV 40%로 잡고 기존 주택을 일정 기간 안에 처분하겠다는 갈아타기, 처분 조건부 대출이라고 가정해서 계산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은행 대출과 자기자본부터 보시겠습니다. 낙찰가 12억 1,654만 원 가운데 은행이 담보로 잡고 빌려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LTV 40% 기준 약 4억 8,661만 원 정도입니다. 나머지 금액, 즉 12억 1,654만 원에서 은행 대출 4억 8,661만 원을 뺀 약 7억 2,992만 원이 여러분이 매입가에서 직접 부담하셔야 하는 현금, 자기자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취득 단계에서 들어가는 세금과 비용이 또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가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주택을 한 채 보유하고 계시지만 이번 주택을 취득한 뒤 기존 주택을 일정 기간 안에 매도하겠다는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고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댓글로도 전화로도 아참, 이 말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너무 깊은 밤에 전화 좀 자제 부탁드립니다. 10시 이전까지는 전화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시에 전화하시고 하면 제가 밤에 잠을 잘 못 자게 되니까 생활이 안 됩니다. 아무튼 전화로도 문의를 하고 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1주택 보유자가 또 1주택을 취득할 때는 10.15 대책에 의해서 8%의 취득세를 납세합니다. 하지만 일시적 2주택 보유자는 1.1%의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다만 3년이 경과하였는데도 계속 2주택이면 나머지 미납금에 대해서 과세를 추징합니다. 이 부분을 모르시고 저희가 한 계산이 틀렸다고 댓글과 전화를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은 무조건 일시적 2주택자로 가야 하겠지요? 그렇게 되면 취득세는 중과가 아니라 일반 1주택 우대세율 1.1%를 적용받습니다. 그럼 취득세를 다시 계산해 보겠습니다. 12억 1,654만 원 1.1% 약 1,338만 원.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농특세는 주택 취득 시 면제 대상이기 때문에 총 취득세액은 약 1,338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법무사 비용은 100만 원, 인지세는 15만 원, 등기서류 등록 수수료 등 부대 비용을 50만 원으로 잡으면 취득에 들어가는 총 부대 비용은 약 1,503만 원 정도입니다. 이제 매입자금과 취득 비용을 모두 합쳐보겠습니다. 여러분 통장에서 실제로 나가는 자기자본은 매입자금 약 7억 2,992만 원에 각종 취득 비용 약 1,503만 원을 더한 총 7억 4,495만 원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총 취득원가는 12억 3,157만 원입니다. 이제 금융비용을 보겠습니다. 먼저 은행 대출 4억 8,662만 원에 대해 연 4% 이자를 적용하면 연이자 약 1,946만 원, 매월 약 162만 원의 이자 비용이 발생합니다. 다음은 자기자본에 대한 기회비용입니다. 여러분이 이 물건을 손에 넣기 위해 묶어두신 자기자본이 약 7억 4,495만 원입니다. 이 돈을 예금 투자 등에 넣었을 경우 최소 연 4%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7억 4,495만 원 4%, 연 2,979만 원, 월 기준으로는 약 248만 원 정도의 기회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두 비용을 모두 합쳐보겠습니다. 은행 이자 월 162만 원, 자기자본 기회비용 월 248만 원. 즉, 이 물건을 들고만 있어도 금융비용으로 나가는 월 비용은 총 약 410만 원 수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물건을 실제로 가져갔을 때 현실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금융 흐름입니다. 대출이 얼마 나오는지, 자기 자본이 얼마 묶이는지, 취득 단계에서 들어가는 세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보유하는 동안 매월 부담하는 금융 비용이 얼마인지까지 이 흐름만 정확히 잡고 가시면 투자에서 실수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경매 물건의 핵심 중의 핵심인 임대보증금 흐름, 그리고 투자금 회수 구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로 집중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구조를 이해하시면 이 물건이 왜 돈이 되는지 한 번에 감이 잡히실 겁니다. 그 전에 여러분, 여기 이 물건을 내가 낙찰받고 싶으시거나 경매로 돈을 벌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화면 아래 설명란에 있는 실전경매연구소로 연락을 주시면 성심껏 도와드립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혹시 경매 물건을 검색이나 분석을 하시다가 의문이 있으면 실전경매연구소 전화번호를 휴대폰에 입력해 두셨다가 언제든지 전화해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참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건물에 있는 임차인이 총 몇 명인지 보겠습니다. 총 15명, 그리고 보증금 총액은 18억 9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월세 수입까지 합치면 월 329만 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5명 모두가 대항력이 없습니다. 전입일 확정일자, 점유 어디 하나 말소 기준보다 앞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즉,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낙찰자가 인수할 보증금 0원. 이 말 한마디면 끝입니다. 여러분,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물건을 낙찰가 12억 1,654만 원에 취득하셨다고 가정합니다. 대출은 10.15 대책 규정에 따라 LTV 40%, 즉 약 4억 8,661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실제 자기자본 투입액은 약 7억 2,993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취득세, 교육세, 인지세, 법무사비, 기타 잡비까지 모두 포함하면 여러분이 실제로 투입한 총 자기자본은 약 7억 4,614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건물의 임차보증금 총액이 얼마라고 했죠? 18억 9천만 원입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은행 대출부터 상환하는 것입니다. 대출 4억 8,661만 원을 세입자 보증금으로 전액 갚아버리면 이제 이자 부담이 0원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더 이상 은행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상환하고 나면 세입자 보증금 중 14억 316만 원이 남습니다. 여러분, 이제 남은 돈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여러분이 처음에 투입한 자기자본 7억 4,614만 원을 전액 회수하시면 됩니다. 14억 316만 원에서 7억 4,614만 원을 회수하고 나면 여러분 손에 순수하게 남는 돈이 무려 6억 5,402만 원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무피 구조입니다. 투자금 0원으로 건물을 소유하고 6억 5천만 원이 여러분 손에 남아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돈을 신협세 마을금고와 같은 예금이자 4% 주는 곳에 예치를 하시면 6억 5,402만 원 곱하기 4%는 연 2,616만 원, 즉 월 약 218만 원이 이자로 들어옵니다. 여기에 기존 월세 수익 329만 원을 더하면 월 총수익 547만 원. 여러분, 이 구조면 내가 투자한 모든 돈을 정리하고 회수하고도 내 계좌에 6억 5,402만 원이 꽂혀 있고 매월 547만 원이 아무런 대출 이자 없이 여러분 통장으로 들어오는 구조가 완성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희들이 하는 투자는 무조건 선순환이 되는 투자여야 됩니다. 간혹 악순환을 기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희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상 하는 말은 금융사에 넣어둔 보증금은 절대 빼서 다른 곳에 유용하면 안 됩니다. 이자만 받아 사용을 해야 합니다. 남은 보증금을 빼 다른 곳에 유용하게 되면 반드시 이 물건은 또 경매에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또 눈물 흘리는 세입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선순환이란 투자자는 이런 물건을 싸게 매입을 하고 이렇게 매입한 물건을 월세 중심으로 바꾸고 난 다음에는 매각을 합니다. 그럼 이 물건의 매입자는 매월 5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안히 받으며 살 수 있는 구조가 바로 선구조입니다. 투자자는 투자자대로, 매입자는 매입자대로 서로 모두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를 저희는 바라보고 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매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물건을 개인 명의로 취득하셨다가
3년 동안 안정적으로 보유한 뒤 감정가 그대로 23억 7,606만 원에 매각했다고 가정하고 실제로 여러분 손에 얼마가 남는지 아주 쉽게 그리고 실전 그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 과정에서 여러분이 실제로 움직이신 금액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근린주택의 낙찰가는 12억 1,654만 원이고 일시적 2주택자로 가정했기 때문에 취득세는 약 1.1%, 즉 약 1,338만 원 정도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법무사 비용 100만 원, 각종 부대비 50만 원 정도가 더해지면서 여러분이 실제로 투자하신 총 취득원가는 약 12억 3,142만 원이 됩니다. 이 금액이 바로 여러분이 이 물건을 손에 넣기 위해 실제로 통장에서 빠져나간 전체 투자금입니다. 이제 3년 뒤 매각 단계로 가보겠습니다. 3년 뒤 이 건물을 감정가 그대로 23억 7,606만 원에 매각하셨다고 가정하면 매각 차익은 약 11억 4,464만 원 정도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에 3년 보유 시 적용되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 6%를 적용하면 약 6,800만 원 정도의 절세 혜택을 받게 되고 장특공을 차감한 뒤에 과세표준은 약 10억 7천만 원 수준이 됩니다. 이 과세표준에 일반 양도세 최고세율 45%를 적용하고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최종 양도세는 약 4억 6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개인 명의로 3년 보유 후 매각했을 때 여러분 손에 실제로 들어오는 최종 순수익은 약 6억 8천만 원 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개인 명의 시나리오입니다. 이제 법인 명의로 낙찰받아서 즉시 매각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숫자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법인은 취득세가 중과되기 때문에 같은 낙찰가라도 취득 단계에서 움직이는 금액이 개인보다 훨씬 많습니다. 12억 1,654만 원의 낙찰가에 법인 취득세율 12%가 적용되면 취득세만 약 1억 4,500만 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에 법무사 비용과 부대비 150만 원을 더하면 법인이 실제로 움직이는 총 취득원가는 약 13억 6천만 원이 됩니다. 이제 즉시 매각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법인은 3년 보유 개념이 없기 때문에 바로 감정가 그대로 매각한다고 가정합니다. 23억 7,606만 원에 매각했을 때 법인의 순이익은 약 10억 1천만 원이 나오고 여기에 법인세율 22%를 적용하면 세금은 약 2억 2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즉 법인의 최종 순수익은 약 7억 8,9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최종 결론. 개인 명의로 3년 보유 후 매각할 경우 여러분 손에 남는 금액은 약 6억 8천만 원. 반면 법인 명의로 즉시 매각할 경우 여러분 손에 남는 금액은 약 7억 8,900만 원. 즉, 이 물건은 취득세가 높게 들어가더라도 법인이 개인보다 약 1억 원 이상 더 많이 남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은 양도소득세 최고 45% 구간을 적용받지만 법인은 동일한 차익에 대해 22% 법인세만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가 바로 법인은 세금에서 이긴다라는 말의 정확한 근거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물건은 구조가 너무 잘 나와 있고 권리도 깔끔하고 수익까지 확실하게 보장되는 정말 귀한 매물입니다. 여러분, 경매는 공부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하나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제로 움직여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제가 앞으로도 여러분께 이렇게 실전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분석, 숫자 하나 틀리지 않는 구조, 그리고 실제 투자에 도움이 되는 내용만 정확하게 전달드리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제가 직접 확인해서 하나하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이런 귀한 정보를 계속해서 전달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경매 물건의 실전 분석 자료와 추가 정보들도 함께 받아보실 수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좋은 물건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